네,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강창희 대표님과 은퇴 설계,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 사실은 앞선 시간에서는 뭐 자산운용이라든가,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준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을 오래 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4, 5정, 네. 5, 6도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의 한 40대 내지는 50대 초반에는 다 은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살아갈 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취업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취업을 하려면은 또 이에 맞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요, 퇴직 후의 인생이 얼마나 긴가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해 둘 필요가 있는데, 네. 작년 9월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이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이 49세래요. 그리고 60세까지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나온 사람의 비율이 8%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평균 51.6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냐면 네.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오면 100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더 살겠죠. 네, 네. 그래도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네.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네. 31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거든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예.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에요. 12만 시간이 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이에요. 네.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네.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아유, 엄청 긴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인생이 더 길 것 같은데. 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네. 우리가 또 그래서 뭘 하고 살 건가가 문제고, 특히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네. 돈, 건강, 외로움이거든요. 네. 이 퇴직 후에 3대 불안을 이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일이에요.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또 부부간에도 사이좋은 부부가 되려면 일이 있어야 돼요. 돈만이 아니고. 왜냐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열받아가지고, 아이,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퇴직 후에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제가 일본의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분한테 글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예.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뭐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아니고, 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돈 문제만이 아니고 예. 부부간의 사이가 좋기 위해서라도 네.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흔히 말하는 삼식이는 제일 인기 없는 남편이겠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새끼를 다 얻어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꼭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일거리를 하고 싶어도 예. 이게 뭐 일거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네. 어떻게 퇴직한 사람들한테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퇴직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의 사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없는 일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의 경우에는, 할 수 있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의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추고 체면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요,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에 일본의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네. 거기 견학을 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놀라서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분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씩 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만 원 받고 일하는데요. 예.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헛되는 일 하는 거구나. 나도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때 그걸 본 거가 제 인생에 참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 2015년 가을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이 제일 많아요. 네. 제 1번이에요. 일본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50대. 와.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 네.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또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개호가. 네.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약간 경제력 있는 노인들한테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 수요가. 그 일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문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때문에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엄청나게 몇 년 전부터 바뀌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년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분이 막 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좋은 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요, 이 우리나라가 창직의 시대가 왔어요. 창직. 네. 그러니까 직업을 만드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시대다. 우리나라에요, 직업사전에 네. 지금 등록된 직업이 1969년도만 해도 3,260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2019년에는 16,891개로 50년 동안에 50배가 늘었어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50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그 다음에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지워주는 과거 건가요? 흔적 지워주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정리 컨설턴트.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20년 전에 펀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하는데 네.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그렇죠. 보통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제가 사장을 하면서도 절반 정도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또 노후 설계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회사가 팔려가지고 제가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님한테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드시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안서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9년 동안 일했어요. 나와가지고 1년 반 동안 1인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트러스턴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와서 하면 어떠냐. 여기 트러스턴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7년째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려면요. 예.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직장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켜서 미래의 직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네. 새로운 뭔가 개선하고 할 일이 없겠는가. 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회사에서 오래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회사에서 할 여건이 안 되면 그 일을 갖고 나가서 독립을 하거나.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창직이라는 게 그렇게 꼭 어려운 게 아닌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은퇴연구소, 투자연구소가 저로서는 창직이었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전에 1991년도에 우리 주식시장이 개방되기 1년 전인데요. 한 번은 어느 국내 유명 잡지사가 외국 전문가의 원고를 좀 받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자산운용사 사장의 원고를 받아서 번역해서 갖다 줬거든요. 네. 번역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IR이라는 말이 있어요. IR. 예, Investor Relations 알지죠? 예. 재무 홍보. 예. 그때 제가 2001년에 여름인데 IR이라는 말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기업을 홍보하는 IR 그거를 그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IR 세미나를 우리 회사가 열었어요. 그게 시초였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IR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R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직원 중에는 기업에 가가지고 IR 담당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IR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제 친구인데 창업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창직이죠. 그런 식의 일이 자기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찾으면은 본업도 열심히 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니까 뭔가 남이 안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창직의 시대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는데, 평생 현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네.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저 사람은 저거의 전문가야. 그런 그런 거 중요하네요. 이 넷들 브랜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내가 어디 가서 이 재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 네. 그쪽에서 나를 왜 단돈 100만 원에다 주지? 그럼 내가 100만 원 이상의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소속해 있는 회사, 나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의 입장을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아쉬워서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네.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사회공헌 활동을 했는데 돈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자기한테도 마음에도 맞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뭐가 중요하냐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네. 퇴직 후에 제 후반 인생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네. 이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아유, 지금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요. 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네.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온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노인분들이 힘든 게. 네. 그런데 그 선배분 중에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있다 나온 분이 있는데 자기는 나와 보니까 퇴직을 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보면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데 있던 사람일수록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사실 대표님 너무 저는 존경스러운 게
이게 연세를 밝히면 좋지만 대표님 뭐 7학년 때이신 우리 나이도 75세. 아이고 참 예. 예, 하여튼 7학년 때이신데 지금도 지금 현역으로 지금 뛰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현역인데요. 예. 제가 나가는 경비가 어디 가서 밥 먹으면 꼭 내가 밥값 내야죠. 네. 제가 개인 연구실이 있는데 내야죠. 네. 뭐 책 사지 뭐 하면요. 사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비용이 더 나가요. 그래도 저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7학년이신데도 현역으로 뛰고 계신데, 아니, 사실 그 말씀 듣는 걸로는 그냥, 그러니까 체면 같은 것보다는 뭔가 좀 실리를 추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알겠는데, 약간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대표님처럼 지금 이렇게 7학년이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현역으로 뛰시는 거는 남다른 노력이나 대표님만의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른 이렇게 어떤 삶의 철학 내지는 네. 뭐 규칙적인 어떤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깨알자랑 같아가지고 참 예. 이제 꼰대가 깨알자랑 한다고 할까 봐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아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예. 뭐냐면 직장인이 네. 예를 들어서 재벌 아들이나 머리가 천재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그런 남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잘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취한 방법이 뭐냐면 마감의 힘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마감의 힘.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동경에 제가 근무를 할 때 네네.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의 원고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자료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네. 자료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신문 5개를 매일 스크랩 하거든요. 아, 지하철 안에서도 대단하십니다. 가요 가방 갖고 다니면 스크랩을 해요.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산다거나 스크랩 해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거는 잘 편집을 하면은 어디에 원고가 되겠구나. 그럼 제가 자원을 해요. 네. 이제부터 내가 이런 원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써보라고. 네. 그럼 200자 원고지 50매 원고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달 후에. 예. 200자 원고지 50매면 꽤 긴 분량인데.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동경에 있을 때는요. 서울서 오는 사람, 외국 갔다가 또 들리는 사람이 많아서 하루에 2탕, 3탕을 술 먹고 뛰어야 돼요. 아, 예. 그거 쫓아다니면 언제 그걸 씁니까? 못 쓰잖아요. 네. 항상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사흘, 나흘쯤 이제 남았어요. 마감일이. 데드라인이. 네, 데드라인이. 예. 그러면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예. 그 원고 어떻게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네. 예, 절반 썼습니다. 아이고. 예. 하나도 안 썼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체력이 있으니까 네. 한 사흘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걸 약속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약속을 다시 하면 성을 간다. 네. 후회를 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예.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감날 새벽 5시쯤 되겠어요. 네. 그것이 쌓이면서 사람들한테 저 친구는 저게 전문이지? 이렇게 브랜드가 생기는 거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재벌 아들, 예. 그다음에 집중력이 있는 천재, 네. 이런 사람들은 예외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대표님 스스로를 본인을 좀 괴롭히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근데 그게 이거 뭐냐, 운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죠. 예. 그게 뭐냐면 끝내고 나서 50장 원고 놓고 그 해방감, 충만감, 그게 또 엄청나게 나한테 뭡니까? 성취감을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과외 질문인데 예. 이제 대표님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표님만큼 이렇게 멋있게 평생 멋있는 현역을 거 하시는 아니에요. 분은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조금 한 분 정도 예를 드신다면 이 친구 내지는 아는 지인분 중에 요 분은 참 정말로 노후 설계 잘해서 되게 좀 멋있게 살고 계신다. 이런 분 좀 예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그 협회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약간의 돈을 생활비 정도를 하고 연금하고 그다음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쓰는데 서도를 하고 성악교실을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취미생활을 하는데 네. 이 코로나 전에는요
여행 가이드를 많이 했어요. 네. 그쪽이 전문이에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뭐라는가 봤더니 자기 아버지의 인생의 궤적을 전부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아버님 인생을. 그래가지고 아마 한 열흘 있으면 책이 나올 거예요. 아버님의 얘기를 예, 예. 쓰신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 우리 박 부장의 고향 오수. 예, 예, 제가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한의사를 하신 분인데 그 일본 시대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오셔가지고 네. 만주로 가셔서 도제로 식으로 해서 그 한약 그걸 배우셔가지고 해방 후에 들어오셔서 한의사를 하셔서 네. 버는 돈으로 한때는 조카까지 합쳐서 20몇 명을 다 부양할 정도로 애들 교육을 다 시키고. 네, 훌륭한 분. 그 아버지가 태어나서부터 한 그 저기를 쫙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서 형제들한테 이제 네. 아버지의 추억을 들어서 네. 이제 그 책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돈벌이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네.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요. 제 일본 파트너라고 해야 되는데 저보다 한 살 위거든요. 이 사람은 후지은행이라는 은행에 네. 국제영업부장까지 한 분인데 거기서 임원을 못 가고 그 어떤 관계 있는 회사 산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그 파견 나가서 네. 그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 그 역할을 했어요. 부장으로. 네. 퇴직연금을 DC형 연금을 도입하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건성건성한 게 아니고 네. 이분이 영어가 되니까 세계 퇴직연금 제도, 미국 제도 이런 거 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대개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네. 또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네. 이 사람은 기업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일본경제신문에서 퇴직연금 세미나 하면 꼭 그 사람이 끼어요. 네. 지금도 뭐냐면 401K 퇴직연금 교육연구소에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네. 저희 연금 포럼의 창립 세미나 5주년 기념 세미나에도 와서 강의를 해줬어요. 국내도 여러 번이나 강의했어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후지은행에서 그냥 부장에서 임원으로 가가지고 임원으로 끝났으면은 지금까지 일을 못했을 거라 이거죠. 네. 입사 동기가 130몇 명인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아직도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네. 자기가 거기에 낀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 부장하다가 그때는 쪽팔리게 산덴에 DC형 퇴직연금 도입 담당 실무 책임자로 가서 퇴직연금 공부를 한 게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듣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훌륭하게 노후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평생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조금 정의상 꼽아주신다면 아까 자기 브랜드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거. 예, 그다음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예. 그러니까 회사 자기 하고 있는 일과 미래 지역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 하고. 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예, 이게 세 번째고. 예. 그리고 이제 어딘가 자기한테 월급을 주는 재취업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소속해 있는 그 회사 측의 입장을 항상 생각한다. 요게 네 번째. 예. 요 네 가지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메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이렇게 오늘 이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봤는데 저보다 더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이제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힘들려고 그러는데 대표님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체력은 나쁜데요. 예. 다행히 우리 아버지 부모가 목소리를 크게 태연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도 이 영상 보신 분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많은 걸 깨달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층들이 뭐 30대 내지는 40대 50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7학년 되었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다시 30, 4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요거는 내가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요런 아쉬움이 든다. 내지는 요건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후배 세대들한테 뭐 노후 준비건 뭐 은퇴 준비건 아니면 뭐 인생에 관한 것이든
이렇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 저는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상상력이 참 중요한 건데 네. 그러려면은 인문학 이런 책을 문학 작품이든지 이런 걸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또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네. 저는 그거를 대신 강연 같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조금 보충을 했는데 네. 요즘 시간이 좀 있어서 책을 읽으려고 해도 한 30분 읽으면 눈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 젊은 시절에 책을 좀 더 많이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게 하나 아쉬움이고요. 제가 그 영어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제대로 능숙능하게 해서 좀 더 그 영어의 세계까지 보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 70대 중반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나이 먹어서 깨달아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좀 일찍 깨닫는 게 참 중요하구나.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또는 몇 가지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한 거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30대, 40대 이런 후배분들이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우, 너무 오늘 저는 그 간접 경험을 옆에서 뵀으니까 거의 직접 같은 간접 경험을 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다시 한번 이 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그 간접 경험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그것도 훌륭한 간접 경험이 되겠고, 여기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예, 이 책 보시면 오늘 말씀해 주신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책 읽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오늘 가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우리 트루스턴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님이신 우리 강창희 대표님과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준비를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나눠봤고요. 아마 여러분들께 좋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예,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네. 기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